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전부터 합가를 통보하듯 말하는 예비시모와 우유부단한 예랑 앞에서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비시모와 예랑 앞에서 파혼 통보하고 예비시모와 예랑에게 할 말 다 했는데 안 풀려서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예랑과는 2년 정도 만나왔고 홍기가 찬 나이라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상견례 잘했고 10월에 결혼 예정이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황당한 소리를 하는 예비시모,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랑, 더 이상 볼 것 없이 마음이 돌아서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실 돈을 합치면 1억 정도 해갈 예정이었고 얘랑은 7천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저희 둘의 뜻을 양가해서 받아들여 간략히 하기로 했고 결혼에 드는 비용을 집값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에는 돈이 좀 모자란 듯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집을 보러 다녔는데 저 혼자서 집을 보러 다니다가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서 주말에 얘랑과 함께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예비시모도 궁금하다 하셔서 함께 갔습니다. 젊은 저희가 경험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것을 연륜 있는 예비시모께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시고 간 것이었어요. 방 3칸짜리 집인데 방 하나 문을 트면 거실을 넓혀서 쓸 수 있는 구조인 것도 마음에 들고 둘이 살기에 좁지 않은 크기의 집이라서 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비시모도 괜찮게 보인다고 하셨고 그 집으로 정하자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방 2개를 어떻게 쓸지 얘기 중이었는데요. 큰 방을 안방으로 하고 작은 방은 옷방으로,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긴 했지만 아기 태어나면 옷방을 아기방으로 하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계약금 입금하기로 하고 예비시모 모셔다 드리러 가고 있는데 예비시모가 갑자기 근데 셋이 살기에는 좀 좁겠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셋이라는 것이 당연히 저와 얘랑 미래에 태어날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긴 한데 문 트고 거실을 넓히면 생활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나중에 같이 살게 될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당황해서 즉시 대꾸도 못하고 얘랑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얘랑이 엄마 왜? 아기 키워주려고? 이랬더니 예비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니 정확히 말은 못 해주겠고 일단 더 넓은 집으로 찾아보라는 말을 하고 댁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히 말은 못 해주겠다는 말은 뭔 소린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얘랑과 대판 싸우고 왜 나와는 상의도 없이 우리랑 살지 말지를 어머니가 결정하겠다고 하시냐, 얘랑도 알고 있던 것 아니냐 했더니 우리 아기 낳고도 맞벌이 할 테니 아기 봐준다고 했는데 그게 같이 살자는 말씀인 줄은 본인도 몰랐다며 자기가 엄마에게 얘기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계약금 안 넣어서 날아갔어요. 얘랑은 이틀 뒤까지 얘기 중이라며 다른 집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이성을 잃고 얘랑을 막 쏘아붙였는데 저에게 예민하게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얘랑에게 당일까지 확답 안 받으면 결혼 엎을 것이라고 했더니 한숨만 쉬는데 답답해서 진짜 바로 엎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예비시모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한다 해도 은근슬쩍 본인 마음대로 하려는 예비시모와 감당 못하는 얘랑을 보며 결혼하고 나면 어찌 될지 뻔히 보이고 힘든 앞날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 생각을 현실화시키려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 때문에 일어난 사건만 적었지만 그동안 자잘한 일로 얘랑과 다툰 적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 전에도 집을 구하며 생긴 여러 번의 다툼을 통해서 얘랑이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얘랑이 어머니와 얘기 다 되었다고 퇴근 후에 함께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얘기하고 확답을 받자고 하더군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었지만 미련이 남아서인지 얘랑과 예비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근 후에 얘랑과 함께 예비시모를 찾아뵈었어요. 예비시모는 저에게 꼭 같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뭘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얘랑을 쳐다봤더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그 자리에서 결혼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예랑과 예비시모에게 집 보러 갔을 때랑 어머니 말씀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슨 얘기가 되었다고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예랑과 결혼해서 살면 앞으로 이런 일이 항상 있을 것이고 예랑은 항상 어머니 편에 있을 것이고 나 혼자 힘들어할 미래가 보여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랑이 저에게 기가 찬다는 듯이 말하기를 이런 일로 파혼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는데 힘들게 벌어서 모으신 돈 나 행복하라고 보태주시려던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내 발등 찢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식장도 다행히 계약 전이라서 위약금 물어낼 일도 없으니 보통 연인처럼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비시모는 합가할 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얘가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말 바꾸시는 것은 더 보기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와 예랑의 행동으로 봐서는 우리 신혼여행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저희를 맞아주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답을 주신다 해도 이젠 못 믿겠다고 했어요. 내가 얘랑의 2배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집을 구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말지에 대해 싸우고 있는지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에게 전에 집 보러 간 날 말을 잘못했다고 절대 합가할 일 없다고 해도 결혼 엎을 생각이었다고 했더니 그럼 여기는 못하러 왔냐고 하더군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없는 것으로 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얘랑이 톡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답장 안 하고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전후 사정 전부 말씀드렸고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 딸 다시 봤다며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좋았던 기억도 많고 결혼을 준비하며 평생 이 남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달간 저도 문득문득 힘든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하고 잘 이겨내며 지내려 해요. 지금 당장 외롭고 힘든 것보다 앞으로의 제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글을 어떤 말로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논리정연하고 똑소리 나는 분이시네요. 제 여동생이었으면 뽀뽀해줬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